자, 용도는 고도계, 속도계, 승강계, 마하계 등에 사용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고도계, 속도계, 마하계 하면 다 아시겠지만 승강계는 지난번 설명 한번 드렸듯이 수직 속도계를 나타내는 게 승강계다. 자, 분당 몇 피트를 올라가는지, 분당 몇 피트를 내려가는지 항공기가 나타내는 계기가 승강계, 수직 속도계입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 피토가 또는 정압공에 연결되어서 피토 압력과 정압을 감지하여서 그 압력 값으로 항공기의 상태 등을 알려줍니다. 자, 피토 정압관은 여하계통이나 자동조종계통, 에어데이터 컴퓨터, 비행자료 기록계 등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전압이나 정압을 필요로 하는 계기 및 장치에 연결된다. 그래서 밑에 계획식을 보면 여러분들 전압은 동압 플러스 정압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사용되는 건 동압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동압은 뒤에 가면 2분의 1 rho v 제곱을 해서 여기서 v가 나오기 때문에 항공기 속도를 여기서 계산해냅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피터 정압계기에서 피터 정압관 및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림에서 보듯이 A가 피터 홀, 전압 홀이고 B 홀이 옆으로 수직으로 된 정압 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뭐 하나의 그 장치 안에 전압과 정압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은 이렇게 통해서 들어가고 정압은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래서 두 개 차이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동압을 측정해내는 겁니다. 보면 자, 이게 항공기 전방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여 있고 앞부분으로 해서 전압 피터 홀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해서 수직으로 평행하게 들어오고 정압은 옆에 항공기 진행 방향 벽면에 수직되게끔 이제 그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 자, 앞장의 그림과 같이 전압을 감지하는 피터공과 정압을 감지하는 정압공을 함께 가지고 있는 구조다. 이거는. 그래서 정압공은 그 일반적인 항공기들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따로 있는 경우인데 민항기 같은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압공은 피터 정압계기로 분류된 모든 계기, 즉 고도계, 승강계, 속도계, 마하계 등 모두 연결돼서 지점 B로 정압이 제공된다. 그래서 항공기 속도를 고려하진 해당 높이의 압력만 제공된다. 그래서 피터공은 속도계와 마하계에 연결되어 항공기가 앞으로 나아갈 때 지점 A로 전압, 항공기 속도까지 고려한 압력, 정압 플러스 동압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항공기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피터 프로브가 아까처럼 꺾여진 기역자처럼 꺾여진 여기 아래에 있고 스틱 포트가 어떻게 되어 있다. 여기 벽면에 평평하게 나서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보통 4개 내지 3개.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터 홀은 정압공에는 충류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정확하게 충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피터공은 기체축과 평행하게 되도록 기수의 아랫부분과 앞부분, 날개 앞전과 수직 안정판의 앞전 등에 장착된다. 앞부분에 있어야지 다른 충류가 난류로 바뀌면서 흐름이 그렇게 막 충류 흐름이 난류로 바뀌는 흐름이 뒤로 오는데 그걸 여기 프로브에서 측정을 하면 정확한 압력이 측정이 안 되니까 보통 어디다 앞전에다 많이 한다. 수직 안전판 앞전. 그래서 우리 군용기들은 보통 날개 앞전에 많이 사용하고 민항기들은 어디 한다? 노즈 쪽에 많이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축과 수직하게 정압공은 측면에 기축과 수직하게 대칭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항공기에서는 피터 정압계통을 나타낸다. 그래서 눈, 비, 먼지 등이 관내에 흡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터공에 여유를 두었다가 배플판으로 보호한 다음 피터 간의 압력을 전달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일단 공중에서 고도가 높은 곳에서 비행을 하다 보면 수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분 등이 이제 들어오면 배수될 수 있도록 드레인 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겨울철이나 이럴 때 온도가 많이 내려갈 때 얼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얼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승무내에서 조작된 전기식 히터 가열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가열대가 작동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시등도 있고, 실제 비행이 끝나고 나면 그 피터 튜브 아까 옆으로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정압홀, 피터 홀, 그거를 손으로 만지면 엄청 뜨겁습니다. 손 딜 정도 뜨겁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마찬가지 램 에어가
요 구멍을 홀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일정하게 들어가게끔 해서 베풀 플레이트가 있고 이 피터 프로브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밑으로 빼라. 그 다음에 여기 열선이 돼 있어서 열을 줄 수 있게끔. 근데 하나 같이 장착이 돼 있는데 뭐 스태틱홀 옆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같이. 그래서 피터홀, 피터퓨브, 피터홀이 여기 있고 스태틱홀이 여기 있다. 그래서 통해서 들어가면 드레인홀 통해서 나오면 요거는 드레인홀 별도로 있고 여기에 뭐 계기들이 연결돼 있고 여기에 뭐겠어요 이거 속도계겠죠. 이거 고도계, 이건 승강계. 여기에 또 정화폴이랑 같이 여기 구멍 하나 뻥 뚫려 있죠. 이렇게 수직으로 벽면 동체 벽면으로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B737 항공기 피터 정확계통 그림인데 정조종사와 부조종사가 각각 피터 정확계통이 분리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이 조종계통이 고장 나더라도 항공기 운항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두 군데 동시에 똑같은 게 지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과는 속도계, 마하계 및 승강계에 연결되어 있고 전압과는 이용해서 동압을 제한하는 동압과는 속도계, 마하계에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자,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어디게 기장, 그쵸? 정조종사용이고 오른쪽이 부조종사용입니다. 똑같죠? 공기속도, 마하, 고도 상승. 공기속도, 마하, 고도 상승. 자, 오는 방법은 어떻게 돼 있다? 정화공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피터 튜브 별도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피터 튜브 별도로 있고 또 다른 정화공을 통해서 들어오고 왜냐하면 이쪽이 망가지면 이쪽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있고 또 마찬가지 여기 객실 차압까지 알릴 수 있는 보조 피터 튜브가 또 있다. 그래서 각각의 차압을 지시할 수 있게끔 해서 이쪽 모두 지시할 수 있게끔 해주고 여기 객실 차압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했는데 객실 내 압력이 원하는 고도의 높이만큼 압력이 지시할 수 있게끔 객실 차압을 표시해주는 장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고도계. 고도계는 기준 해면에서부터 항공기까지의 높이를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해면에서 기준 해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압을 측정해서 간접적으로 고도를 지시하는 것으로 측정된 압력은 뭐 대기압이다. 기압계의 종류, 고도계의 종류는 기압고도, 진고도, 절대고도입니다. 그래서 기압고도는 표준 해수면 기압부터 어떻게 된다? 해면으로부터의 항공기까지의 높이. 그 다음에 진고도는 실제 해면, 절대고도는 항공기로부터의 그 당시 지형까지 높이를 나타낸다. 보면 자, 표준 해수면 대기압은 실제 해수면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압고도는 진고도보다 높다 낮다 어떻게 고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일단 표준 대기압이 낮다 그러면 기압고도는 표준 대기압부터의 고도가 항공기까지 고도가 기압고도. 그 다음에 실제 해수면에서부터의 높이가 고도가 진고도. 그 다음에 지면이 더 올라올 수 있죠. 그 지면에서부터 항공기까지 고도가 절대고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도 고도는 표준 밀도에 해당하는 고도로서 공기 밀도가 기압과 절대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그건 잘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객실 고도, 캐빈 엘티튜드. 객실 내 기압이 표준 대기압으로 보아 어떤 고도에 해당하는가를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이 표준 대기압부터 이 항공기까지 실제 기압 고도는 뭐 예를 들어서 3만 피트인데 객실 고도는 8,000 피트다. 왜? 쉽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압력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고도계의 작동 원리를 보면 고도계는 일종의 아네로이드로서 기압계인데 기압 눈급 대신에 기압에 해당되는 고도의 눈금이 표시되어 기압과 고도와 관계해서 항공 고도를 지시하는 계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도계 일종의 아네로이드 기압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도계는. 그래서 아네로이드 진공공함은 압력을 기계적인 변이로 바꿔주는 장치. 앞에 설명했으니까 충분히 기계적인 원리는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항공기에 사용되는 계기 중에 공함을 응용한 것이 많으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도, 속도, 승강계다. 센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함에 사용되는 재료는 탄성 한계 내에서 외력 범위가
직선적으로 비례하고 상수독화함으로 뭘 쓴다? 베릴륨 구리합금을 많이 쓴다. 자, 고독의 작동 원리를 보면 이 아까 우리 기계적 작동 원리 설명 한번 했죠. 아네로이드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고독에서 아네로이드 외부의 압력에서 팽창이나 수축합니다. 자, 여기서 서로 팽창이나 수축을 하면 예를 들어서 팽창했다. 팽창하면 얘가 부풀어 오르겠죠. 그럼 부풀어 오르면 얘 변이만큼 얘가 회전을 합니다. 얘가 쭉 밀어지기 때문에 얘를 밀어서 얘가 요 바가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달려있는 기아가 얘랑 맞물리면서 얘가 회전하면 얘 기아가 돌아가겠죠. 돌아가면 여기에 맞물린 바늘이 핀이 이 바늘과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회전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압력 차이는 뭘로 하냐? 여기 스태틱 포트와 연결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렵진 않죠? 자, 고독의 모양을 보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바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단친식. 여러분들 그 강의 교재 39페이지 보면 그림이 좀 흑백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내가 별도로 찾았어요. 그래서 왼쪽엔 단침식. 요 한 바퀴가 돌면 일자 이자로 올라가겠고, 요 삼침식은 뭐냐면 우리 아날로그 시계처럼 분침, 시침, 초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침 한 단위는 100피트, 초침 한 단위는 1000피트, 시침 한 단위는 10,000피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돌면은 100피트에서 1000피트가 되는 거고, 이게 한 바퀴 돌면 100피트가 1000피트가 한 바퀴 돈 거니까 10,000피트가 된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기 세부적인 숫자까지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디다? 229.9피트. 그죠? 29.9피트. 자, 고독의 구조와 기능을 보면 계기는 일반적으로 감지부, 확대부, 지시부로 나눠져 있고, 고독의 내 아네로이드는 감지부에 속하는 구조로서 기압의 변화에 미세한 변이량을 확대부인 여러가지 연결장치에 전달해서 지시부인 바늘을 움직이게 해준다. 보통 사용하는 고독에는 3개의 바늘인 앞에 설명했듯이 숫자 1을 지실 때 분침이 100피트, 시침은 1000피트, 초침은 10,000피트를 뜻해서 삼각형의 설정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기압 눈금을 맞추기 위하여 기압 설정 손잡이를 돌릴 때 같이 움직인다. 우리 시계 그 시간 조절할 때 옆에 빼서 스위치 너브를 빼서 돌리면 돌아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밑에 노브를 돌리면. 그래서 엄청 많이 물어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특히 언제 많이 물어보냐? 필기시험도 있지만 필답고사 볼 때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정은 뭐냐? 고도의 기준은 해수면이기 때문에 정확한 고도로 항공기가 비행하기 위해서는 비행 당시 해면 압력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된다. 따라서 진고도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기압 눈금 창구의 그 당시 해면에 대한 기압, 비행하다 보면 그 당시 해면 기압이 다 틀릴 수 있죠, 위치마다. 그래서 해면 기압에 맞춰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정하는 방법이 3가지인데, 첫 번째 QNE, 14,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해상의 원거리 비행을 할 때 고도계 기압 창구의 표준 기압인 29.9인치 HG를 맞추어서 표준 기압 면으로부터 항공기까지의 기압 고도를 지시하게 하는 방법이 QNE다. 그래서 쉽게 외우는 방법은 14,000피트 이상, 그래서 QNE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두 번째, 여기서는 그 당시에 해면의 기압을 QNH, 기압 눈금판에 맞추면 진고도를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고도, 아까 앞에는 14,000피트 이상이었죠, QNE가. 여기는 QNH 14,000피트 이하 미만이라고 생각하고 이하 H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4,000피트 미만의 고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활주로 해서 고도계가 활주로 표고를 가리키도록 하는 보정이다. 그래서 항공기는 이착륙할 때 비행장에서 QNH 보정을 하고 이륙한 다음에 운항 중에는 근처의 관제탑으로부터 대기의 정보를 수시로 받아서 기압 눈금을 수정하게 되면 각 항공기는 기준면이 일치되어 다른 항공기와 일정 고도 차이를 유지하게 될 수 있다. 관제 탭으로부터 어떤 압력인지 기압에 대해서 수시로 보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기압 정보를 받아 보정하게 되면 수시로 채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QFE, 이거는 외우기 쉽습니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뭐냐? 활주로 면을 기압을
기압 보정판에 맞추면 고도계는 활주로에서 항공기 높이까지를 지시한다. 그래서 활주로가 어디가 된다? 제로를 항상 하게 된다. 그래서 항공기가 활주로 위에서 고도계가 제로 피트를 지시하도록 활주로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 그래서 활주로가 제로니까 뭐 단거리 비행이나 아니면 조종사 이착륙 훈련할 때 가장 편리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세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도계 오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차의 종류에는 눈금 오차, 온도 오차, 탄성 오차, 기계적 오차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탄성 오차에 대해서, 탄성 오차 종류에는 뭐 히스테리시스, 편의, 잔류 효과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항공산업기사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종종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용어가 좀 어려워요. 외우기도 어렵고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눈금오차를 보면 일정한 온도에서 진동을 가하여 얻어낸 기계적 오차는 기계 특유의 오차다. 그러니까 항공기에서 고도의 오차에 따라 눈금오차가 발생하며 수정이 가능한데, 그냥 실제 항공기 비행하다 보면 진동이 생기는데 그 진동에서 생기는 게 눈금오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죠? 수정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에 온도 오차,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했는데, 온도 변화에 따라서 기계적 고도계 구성 부분이 팽창하거나 수축하거나 공암과 그 밖의 탄성체의 탄성률 변화, 그 다음에 대기 온도의 분포가 표준되게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차가 이 온도 오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수정해 주기 위해서 뭘 쓰냐? 바이메탈을 씁니다. 바이메탈은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두 가지 온도 변화에 따라서 탄성률이 틀린 두 금속을 붙여놓고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게 휘어지는 정도를 붙여놔서 이게 보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휘어 안 서지는 정도로 이걸 붙여놓으면 수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탄성오차, 표를 딱 봐도 중요하게 생겼죠. 온도가 변하지 않았는데도 베릴륨 구리 합금으로 구성된 탄성체 탄성률이 변환돼서 생기는 오차가 탄성오차입니다. 그래서 고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기압과 온도가 낮으며 온차가 작다. 그렇죠?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어떻게 된다? 기압과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오차는 적어진다. 그럼 첫 번째, 히스테리시스 어떠냐? 항공기가 상승하는 도중에 어떤 고도를 읽는 값과 하강할 때 같은 고도에서 읽은 눈금이 값이 틀린 거예요. 실제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 상승할 때, 예를 들어 만 피트에서 압력을 읽었는데, 고도를 읽었는데, 틀려. 여기는 1100. 저쪽에 내려오는데 11,000피트. 이렇게 읽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히스테리시스. 그 다음에 드리프트 해서 편의. 이거는 일정 고도에서 가만히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지가 지지값이 변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계기 자체가. 이것도 약간 탄성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 잔류 효과라서 항공기가 상승하다가 또는 하강하다가 그 반대의 경우에 원래 값을 지시하지 못하고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상승하다 확 내려가면 그 값을 정확히 지시해야 되는데 정확히 지시 못하고 뚝 떨어진다든가 올라간다든가, 탄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편의, 애프터 이펙트. 그 다음에 마지막 기계적 오차. 기계적 오차에는 기계 각 부분의 마찰, 그 다음에 기구의 불평형, 그 다음에 가속도와 진동에 의해서 바늘이 일정하게 지시하지 못하고 생기는 오차다. 이거는 압력 변화는 관계없이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두 번째 날 수업을 마치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조금 아직까지도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하루 빨리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